지금 시장의 전세가 씨가 마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수요와 공급과 심리까지 다 같이 움직이면서 처음부터 가격을 올리려는 임대인의 움직임, 전세가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이 전세가의 상승이 무조건적으로 매매가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나와서 이거 뭐 간단하게 보면서 우리나라는 초등학생이 6년이니까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도 6년이니까 전세 기간을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하는 경우에는 6년 정도 살게 하는 게 맞다. 최근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오면서 어찌 보면 일반적인 임대 기간이 2년이 아니라 4년이라는 생각, 인식으로 임대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전세가를 올리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되었죠, 사실. 지금 시장의 전세가 씨가 마르고 있다. 다들 느끼시죠? 전세가 씨가 마르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과반 이상, 그러니까 어차피 집을 사서 이사를 하시거나 다른 전세로 이사를 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결국은 갱신을 하니 전세 물건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공급이 많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당연한 사항인데, 전세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규정까지 생기니 한번 세팅을 잘못 해놓으면 나중에는 전세가가 시가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처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가격을 올리려는 임대인의 움직임, 그러니까 결국 수요와 공급과 심리까지 다 같이 움직이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는 일반적으로 수요의 공급의 시장과는 또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서 일부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전국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게 문제죠.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실투비를 줄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세가가 매가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투자자는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저는 일반 매매보다는 경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 지금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전세가를 참고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전세가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입찰가가 너무 높아지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는 건 전국으로 다 올라가요. 전국의 대세적인 흐름인데, 이 전세가의 상승이 무조건적으로 매매가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전세가가 높아지고 매가와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겠네? 나 전세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 돈 조금 더 보태서 집 사야겠다 라고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어나야지만 매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매가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하락장에 있는 지역에서도 전세가 오르거든요. 전세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전세가가 오른다고 해서 전세에 살고 있던 분들이 매매로 움직이는 수요가 상승장에 있는 지역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매를 받을 때 전세가를 신경을 쓰면서 입찰가를 산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500갭을 할 거야, 1000갭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조건만 맞으면 입찰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프 한 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을 보면 11월 2일 기준으로 업데이트한 KB 시계열상 매매 증감 그리고 전세 증감의 평균점인데요. 0.6쪽에 있으면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가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전세가 상승하려고 하는 힘보다 강합니다. 이 전세가 상승한 기울기가, 요건 0점에서 연결됐으니까 요 기울기는 제외를 하고, 여기로 봤을 때 가장 기울기가 급해요. 전세가 상승하고자 하는 힘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나 공급이 워낙 부족하고 수요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갭을 두고서라도 전세가 매매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서울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도 전세가에 비해서 계속해서 같이 올라가주는 형국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를 전세가 이상, 매매가보다 약간 싼 수준으로 입찰가를 산정해야지만 낙찰이 될 수가 있고, 낙찰이 된다 하고 그 이후에 명도하는 동안 전세가가 올라와 주면서
실투비가 줄어들고 그 사이에 매가는 상승하면서 확정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전세가와 매가 사이에서 입찰가를 산정하면서 본인의 실투비를 생각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이런 장이다. 전세가가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전세가 또는 매매가에 하락하려고 하던 힘이 줄어들고 보합권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다 매매가가 하락하려고 하는 힘이 더 컸기 때문에 전세가는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매매가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전세가가 살짝 회복을 하려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위에 있지요. 지수증감의 평균이. 그렇게 되면 전세가가 이렇게 살짝 올라요. 이렇게 살짝 올라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가보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은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일반 매매를 하더라도 사실 무피 또 운이 좋으면 풀피까지도 진행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물건을 경매를 들어가죠. 근데 경매를 들어가시는 분이 좀 전에 서울과는 달리 요 물건의 입찰가를 산정할 때 전세가를 생각을 해버리면 일반 매가에 가까운 또는 어쩌면 일반 매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해도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수익률적으로 가버리면 실수를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전주에 예를 들어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매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확정 수익을 안고 보수적인 입찰을 해도 낙찰이 되고 실제로 낙찰이 되고 있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피드백을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낙찰을 받은 그 금액이 전세가보다 낮아요. 전세가보다 낮고 이게 과연 낙찰이 될까? 아니 그냥 일반 매매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냥 일반 매가에만 써도 플러스 피, 무피가 되는데 이게 낙찰이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낙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승장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세가를 신경을 쓰고 전세가와의 갭 차이 같은 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왜냐면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매가가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지금 바로 수익이 안 나도 내가 명도하는 동안 또는 뭐 6개월 보유하는 사이에 또 올라가 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적인 입찰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제 특정 지역을 뭐 이렇게 한정 짓는 건 아닌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세가를 생각을 하면서 전세가보다 100만원 싸게 전세가보다 똑같은 금액 또는 전세가보다 한 200만원 싸게 해서 무피 맞춰봐야 되겠다. 500만원 싸게 해서 무피 맞춰봐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매매가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도 시세 상승이 일어나지 않거나 시세 상승이 약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수익률적으로 봤을 때는 풀피 또는 무피가 나와서 무한대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절대 수익이 높지 않을 수 있다. 그거를 판단한다면 이 물건은 충분히 하락한 이후에 보합세를 이루고 이제 상승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구축이고 매가의 상승 탄력이 낮은 물건일수록 확정 수익을 안고 들어가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매가보다 1000만원 싸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전세가보다 1000만원이 싼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근데 이 부분이 물론 이 법이 진짜로 실행이 될지 그거는 사실 모르는 일이지만 굉장히 큰 이제 반론들이 나올 거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전세가를 상승시키는 요인만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지 전세가를 하락할 수 있는 전세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차후에 당분간은 전세가의 상승이 더더욱 크게 일어날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경매에 있어서 굉장히 집중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세가를 보면서 실투금을 줄이는 건 당연한데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입찰가를 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하락장 또는 보합장에 왔는 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가가 아니라 매매가 자체의 움직임을 보면서 입찰가를 산정해야 한다라는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